정말 실전 육아에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세 가지가 있어서 저는 일단 임신을 좀 힘들게 했어요. 임신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에게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더 심오하고 중요한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서적을 읽어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냥 키우셨잖아요. 공동 육아를 하셨었고 이웃들과 같이 이웃사촌 하면서 선배들한테 배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육아를 했다면 요즘 육아는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각자 키우기 바쁘고 각자 살기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떤 육아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내가 어떤 육아를 해야겠다, 어떤 아이를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림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면서 생각 없이 다 따라하는 것보다는 나는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고 어떻게 나의 육아관을 만들어 나갈지 조금은 생각은 해야 된다. 그게 없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육아팁만 그냥 따라하다 보면은 좀 멘붕이 오실 수도 있고 현타가 오실 수도 있고 그게 책을 통해 또는 뭐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에서 하는 거나 뭐 구에서 하는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내가 육아의 방식으로 갈지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전 팁 두 번째는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육아의 가장 큰 목적은 자립심을 키우는 여정이다. 그렇게 하려면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터득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신생아부터 할 수 있는 게 저는 수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조금 어려우시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엄마가 어쨌든 꾸준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거스를 아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째 같은 경우가 좀 그랬는데 첫째는 정말 교과서처럼 잘 따라주었고 금방 수면 교육이 되었었지만 둘째는 아이가 좀 성장이 더뎌서 5개월 차쯤에 수면 교육을 했었고 낮잠 수면 교육도 하거든요. 한 번은 낮잠 한 개를 그냥 아이가 거스른 거예요. 계속 울다가 낮잠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 울었나? 물론 제가 첫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정말 어려워요. 저는 사실 cry out 메서드라고 그냥 울려서 했거든요. 그게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고 아이들한테 딱 메시지가 정확해요. 여기 누우면 자는 거야. 그래서 저는 수면 교육을 성공을 시키고 그러고 되게 편안한 육아를 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수면이 저절로 잘 이루어졌던 아이들이 커서도 본인이 좀 피곤하다 싶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냥 자더라고요. 지금 5살이거든요. 이게 엄마도 수면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 특히 평생 본인이 수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이 이미 그때부터 되고 또 자립심도 길러주고 또 하나는 부모의 권한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데리러 와야 수면을 마칠 수가 있어. 약간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성공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라고 하죠. 왜냐면 그게 얼마나 아이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은지 다 아니까. 세 번째 팁은 이것도 조금 비슷한 결이긴 한데요. 저는 첫째랑 둘째 모두 베이비 레드 위닝이라고 아이주도 이유식을 했어요.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맛을 보면서 자기가 어쨌든 입에다가 넣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자기의 의지대로 음식을 먹는다는 그것도 또한 자립심을 키워준다. 물론 아이의 발달이나 뭐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겠지만 발달에 문제가 전혀 없다면 저는 강력 추천. 그러면 제가 이미 얘기한 것들 중에 잠이 해결되고 먹는 게 잘 해결되면 싸는 것도 잘 싸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엄청나게 성공하는 육아거든요. 어릴 때 아이들이 하는 게 결국 그 세 가지 플러스 노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자고 잘 싸면 노는 것도 당연히 잘 놀 것이고 그러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잘 크고 일찍 자고 이렇게 되다 보면 육아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마지막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핸드폰 스크린 저는 TV를 아예 안 보여주거든요. 뭐 아주 가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나 뭐 치과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발하는 동안 잠깐 본다든지 그런 일들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 스케줄 안에 TV 보는 시간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최대한 늦출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특히 스크린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른들도 많은데 아이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안 그래도 되게 중독성이 강한 이 스크린인데 어린 아이들이 아직 뇌가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노출이 되면은 저는 꽤 큰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달에 장애가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도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방법을 계속 연구할 거고 찾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2010년도 이후에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20년생, 22년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 SNS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영국이나 어떤 유럽 국가 몇몇은 이미 SNS를 몇 세 이상부터는 디지털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으로 보호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것들이 안착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은 조금 컸을 때 이런 규정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우리 미래 인재들이 풀 가동시킬 수 있는 두뇌를 만들 수 있도록 어쨌든 그건 저의 작은 소망이고요. 육아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먹는 거 자는 것만 잘 관리해줘도 할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제 말을 믿어주시고 행복한 육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아이 어차피 낳은 김에 행복하면 더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